이번 소나타 미쳤다. 엄청 뜨겁습니다. 어디 보자 소나타가 어이구 거의 30위에 가까운 27위에서 불과 1228대밖에 못 팔았어요. 이번 소나타가 택시 개발 착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휠도 휠인데 마감 처리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뒤에 후면에서 바라본 느낌도 굉장히 예쁘죠. 저는 사실 실내가 가장 마음에 들던데 정말 이게 택시로 나와준다면 거의 혁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뽑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내연기관 한 번 더 고야.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냐면 구청 인가는 다 떨어지고 개인 택시를 하려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다음 주에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나타 미쳤다. 지금 커뮤니티마다 이쁘다고 난리예요. 소나타가 이렇게 수십 년간 8세대까지 진화하면서 특히 내구성과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년 이상을 타도 끄떡없을 만큼 확실히 보증된 부분이 있잖아요. 소나타가 국민차인 만큼 내구성은 인증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디자인이 역대급이면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 2월 국산차 판매 순인데요. 1위가 포터2 11,000대, 2위가 디올뉴 갓그랜저 9,800대. 포터하고 본거는 짐을 운반하거나 이런 수요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단 갓그랜저 디올뉴는 오픈빨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주문만 10만 대 가까이 되었으니까 요 정도 되고 있는데 어디 보자 소나타가 이거 20위까지 거의 30위에 가까운 27위에서 불과 1228대밖에 못 팔았어요. 소나타 과거 명성 이거 왜 이럴까요? 과거 소나타의 명성 어디 간 거죠? 사실 소나타가 DN8로 넘어오면서 LF보다 더 폭망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단은 매기라고 불리는 매기 소나타 정말 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디자인을 보고 많이 차를 사지 우리 같은 택시 기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막 내구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따지지를 않아요. 디자인이 가장 어떤 그 차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자, 그런데 택시들은 그게 아니죠. 택시들은 내구성도 봐야 되고 승차감도 봐야 되고 연비가 좋은지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결국에 한국인은 뭐니 해도 온리 디자인. 택시는 디자인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소나타가 그간 몇십 년간 이렇게 8세대까지 진화를 해오면서 내구성은 인증이 됐는데 지금 LF 때부터 조금씩 디자인이 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매기에서 8세대에서 DM8에서 정점을 찍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확 이렇게 너무 이뻐졌단 말이죠. 내구성도 기본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까지 잡았다. 일반인들 난립니다 요즘에. 그래서 더 욕심이 납니다. 바라건대는 6개월이나 1년 뒤쯤이라도 이 DM8 소나타 D 엣지를 택시로 받아볼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뜬금포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제보 메일을 한 통 받았거든요. 제 채널 이제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정보력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채널 익명의 구독자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메일 한 통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소나타가 택시 개발 착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부품들도 이렇게 보시면 발주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일반인들의 광기라면 여성과 20, 30대 젊은 층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소나타 택시 모델 안 나온다더니 맨날 나왔었잖아. 라며 결국에는 택시를 뽑아준다라는 주장들이 대세인 가운데 현대차는 그간 소나타에 세대 교체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때마다 택시 모델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었어요. 이것이 영업 전략 상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택시 모델이 출시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설레에 따라 이번에도 소나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설레를 깬 적이 딱 한 번 있죠. DM8 매기. 아니 도대체 매기 디자인 어떤데? 딱 요런 느낌인 거죠. 네. 특히 저는 DM8의 앞면보다 뒷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뒷면이
탈락이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택시도 순번을 빨리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연기관에 선택지가 없어요. 나 전기차 싫은데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고 뉴라이즈 기본 대기기간 1년 이상입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 택시로는 어떻게 안 되겠니? 제가 최근에 차를 많이 봤잖아요. EV6 봤죠? 갓그랜저 봤죠? 아이오닉 6 봤죠? 5 봤죠? 그런데 제 마음을 쏙 이렇게 훔쳐간 차가 없었습니다. 와, 근데 얘는 좀 갖고 싶네요. 8세대 소나타 DH 풀체인지급입니다. 페이스리프트긴 하지만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다. 소나타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5세대 NF 소나타 역대 최고라 평가받죠. 장고장도 없고요. 저 최근에도 돌아다니는 NF 소나타 봤고 구독자님도 댓글 주셨더라고요. 아니 NF 소나타가 언젠데 2009년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지금 4, 5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다닐 수가 있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2014년도쯤까지 싱가포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물량을 마구마구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할인된 약 1,400만 원의 가격으로 덤핑을 했던 일이 있었다 라고 역시나 제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도 확인해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광주의 제임스 회원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6세대인 YF 소나타 판매량만큼은 역대급 200만 대. 저 법인 때 똥차로 YF 정말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70만, 80만, 90만, 100만에 가까운 택시들도 정말 많았어요. 법인 택시 교대하면은 기사님들이 차 굉장히 험하게 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들이 너무 멀쩡한 거지. 그리고 YF는 소나타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200만 대 팔아 제꼈어요. YF가 6세대였고 7세대인 LF로 넘어오면서 소나타는 조금씩 폭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화살을 M1 택시가 받게 돼요. 욕바지가 된 거죠. 수십 년간 전 국민에 발휘되어준 소중한 택시가 갑자기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봐도 그렇죠. 어떤 마녀 사냥을 보통 한다라고 하는데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핑계거리 그 다음에 어떤 욕바지 이런 것이 항상 중요해요. 뭐 때문에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공부 못 해놓고 엄마가 맨날 TV 보니까 나 공부 안 되잖아 막 이러고 자기가 공부 못하면서 옆에 애들 자꾸 떠들어 난 쉬는 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핑계를 대요. 부재도 마찬가지예요. 부재 풀리니까 다른 사람들 일을 못하니까 내 매출이 줄잖아. 그 패배자들의 특징 남 탓하는 거. 남 탓을 왜 합니까? 본인 문제라니까요. 매출 낮은 거 부재 해제돼서 아니에요. 단 일부 지역은 정말 택시가 너무 과잉이 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국민 애물단지로 전략한 택시가 도대체 왜 전국 25만 대 중에서 99%를 차지하는 중형 택시가 도대체 왜 욕바지로 이렇게 전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매기로 불리는 디자인 때문에 소나타가 폭망을 하게 되고 지금 한 달에 이렇게 1,000대밖에 못 파는 2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국민차 소나타 어떻게 된 일이죠? 일각에서는 디자인팀이 줄바따를 맞았다는 소문도 파다한 가운데 자, 이번 소나타만큼은 매기와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최근에 K5도 택시와는 빠이빠이를 했어요. 사실 K5도 저는 디자인 나쁘지 않았는데 택시 모델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전국 25만 대 중형 택시 99%는 도대체 뭘 뽑아야 되는데 나 전기차는 싫다니까요. 우리 중형 택시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이제 내연기관에서 남은 중형 택시는 그랜저 빼고 뉴라이즈 뿐인데 문제는 뉴라이즈 1년 넘게 기다리래요. 아니 이거 누가 기다리냐고요. 찬밥도 이런 찬밥이 없죠. 택시로 인해서 이렇게 부흥한 대형 제조사들이 이제는 택시를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택시업계가 너무 힘이 없어도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결국에는 비싼 전기차 뽑으라라는 얘기 아닌가요? 차값을 어마무시하게 높여놓고 보조금 좀 주면서 결국에는 3천만 원, 4천만 원 넘게 지불하고 택시 1년에 잘 벌어야지 고작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미만으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4천만 원 짜리 차를 뽑아야 되냐고요. 아무리 유지비가 싸면 뭐해요. 4천만 원인데.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좋은 컨텐츠 하나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냐면 인간은 떨어졌어. 구청 인간은 다 떨어지고 이제 개인 택시를 하려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다음 주에 기획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해놓고 차가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 나는 지금 운송면허 자격까지 다 갖췄는데 차가 없어서 한 달에 놀면 300, 400 깨지고 일을 못해. 이런 분들을 위한 고민 제가 다음 주 촬영하고요. 빠르면 다음 주말, 다다음 주에는 제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서론이 무지하게 길었지만 저는 서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고요. 오늘의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일단 제가 이 현대 카탈로그를 보여드릴 텐데, 자, N라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도대체 N라인, 여러분 아마 생소한 용어일 텐데,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명칭으로 해당 차량의 일반 모델보다 외관이나 성능, 엔진, 배기량 등을 우수하게 만든 차량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갤러리로 왔습니다. 이거 현대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N라인인데 문제는 가격이 얘가 지금 3,600만 원. 갓그랜저 값으로 지금 뽑아놨어요. 갓그랜저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모이는 이런 디자인이 약간 스포츠카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너무 뚱뚱하지 않고, 갓그랜저가 여러분 영업용으로 조금 부적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옆으로 근육질이라고 하는데 옆에가 굉장히 뚱뚱해요. 전장도 5m가 넘고. 그래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골목길 영업해 보시면 제 말씀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주차하는 데만 해도 너무 옆으로 뚱뚱하면 내리다가 뭉콕하거나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런 걸 좀 해결해주고, 그릴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빠져 있습니다. 갓그랜저하고 비슷하게 수평 호라이즌 심리스, 이제는 현대의 어떤 시그니처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뭐 휠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면을 봐도 DN8에서 정말 별로였던 그런 느낌이 확 사라지죠.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도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 모델은 듀얼이 아니더라고요. 스포츠카, 빨리 달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일반 모델을 보시면 엣지 있게 앞에 이렇게 보닛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릴을 보시면 N라인보다는 조금 간격이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옆모습이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휠도 뭐 휠인데 일단 옆모습 자체가 이런 마감 처리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옆에 또 너무 각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갓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굉장히 뚱뚱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뚱뚱한 그런 느낌도 없고요. 영업용으로는 정말 좋은 차일 것 같습니다. 뒤에 후면에서 바라본 느낌도 굉장히 예쁘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반 모델은 듀얼 머플러가 아니고 이렇게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실내가 가장 마음에 들던데, 일단 굉장히 넓고 단촐하면서 12.3인치 LED 공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다. 정말 이게 택시로 나와준다면 거의 혁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이나 중앙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최근 아이오닉 5나 6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이기 때문에 뭐 정말 새로울 건 없고요. 이 밑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넓고,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택시가 나오지 않을 거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비워놓으니까 여기 매다기 하면 딱이겠는데 그런 느낌. 사실 서울만 이렇게 벽돌로 흉물처럼 엠미터기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들은 전부 다 여기 엠미터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즘 추세는 기어 노브가 이렇게 바로 핸들 밑으로 깜빡이 자리로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가 여기 있으면 훨씬 운전이 편할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확실히 조금 굉장히 스포티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죠. 뭐 시트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이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차량도 늘어나서 10년 이상 타면 내가 나이도 있고 이번에 차를 바꾸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뽑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내연기관 한 번 더 고야, 이런 분이 절반 이상, 대다수예요. 거의 70% 이상인 것 같고, 그러면 내연기관 선택지가 이제는 없는 상황에서 뉴라이즈는 1년 이상이나 기다려야 되고, 뉴라이즈는 이제 사실 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새로운 거 뽑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도 사실이죠. 일단 전기차는 싫어, 집밥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는 싫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매기? 아니면 디엣지?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